총회를 비롯해 한국 불교의 각 종단 대표들이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아픈 역사를 넘어 진정한 화해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3 특별법의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동화사를 출발한 만행결사순례단의 봉은사 입성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8부 능선을 넘은 자비순례단을 응원하는 깜짝 음성 공약이 열렸습니다. 무사히 회양하길 기원하는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교역직 스님들의 통일의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의 가장 큰 장애는 정권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화로 꼽았습니다. 민주번의 통일의식 설문조사를 분석해봤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유지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뤄왔던 불교계 행사들도 조심스레 재개되고 있습니다. 해외로 유출된 불상과 불화를 재현한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성보의 환지본처를 염원하며 10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손길을 그대로 재현하며 성보 환수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도 결혼식 풍경에선 빈부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지만 잘 사는 집은 음식점에서 치르기도 합니다. 북한 주민의 생활 문화를 주제로 온라인 포럼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불교의 각 종단 대표들이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4.3 희생자 추모 위령제를 봉행한 스님들은 4.3의 아픈 역사를 공감하며 4.3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원했습니다. 제주지사 김건희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 지도자 스님들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며 억울하게 희생된 4.3 영령들의 넋을 기립니다. 4.3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어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4.3 희생자 추모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봉행된 위령제는 진정한 화해와 국민 화합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한국불교 지도자 일동은 영령들을 모신 이 역사적 현장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깊은 참여와 함께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정토 구현을 위해서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혀 진정한 화해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영령들의 극락 왕생을 기원합니다. 3만여 제주도민의 무고한 희생과 37개의 불교 사찰, 16명의 스님이 목숨을 잃었던 제주 4.3 사건, 종단협 지도자 스님들이 처음으로 참석해 역사의 현장인 4.3 평화공원에서 봉행된 추모제는 4.3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치유, 국회 특별법 조속 처리에 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3만 이상의 희생자 가족들의 한 맺힌 눈물이 이제 그만 멈추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의 이 유령제를 계기로 희생자들은 편안히 잠드시고 유가족 그들에게는 특별법 개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양조은 4.3 평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4.3 유족 회원들은 스님들의 정성에 감사를 표하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원동력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게 희생되신 어르신들이 명예회복을 위하여 불교 지도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특별법이 꼭 통과되도록 빌어주시기를 바라며 불교계는 위기 때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온갖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중심이었습니다. 4.3의 고난을 이기는데 불교계가 큰 힘이 되어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4.3 추모 위령제를 시작으로 3박 4일간의 제주불교 역사, 문화 탐방을 진행하는 종단협은 항일운동 발상지인 무호 법장사와 일제강점기 유적지 탐방, 토론회를 진행하며 한국 불교 증흥과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고민해 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건희입니다.
BTN 불교TV 박범은의 소리길 팀과 불교 라디오 울림 DJ 가수들이 다시 한번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을 위해 공연을 펼쳤습니다. 출연진과 순례자 모두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기원한 자리였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게 되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부처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랫말이 숲속에 울려 퍼집니다. BTN 불교TV 박범은의 소리길 팀과 불교 라디오 올림 DJ 가수들이 어제 다시 한번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7일 입제식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 데 이어 13일 깜짝 공연으로 순례단에 힘을 불어넣은 소리길 팀은 이날 보다 짜임새 있는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거문고와 가야금, 아쟁을 비롯해 대금, 피리, 해금까지 다양한 국악기가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동환 스님의 축원 화청으로 문을 연 공연은 찬불가와 가요, 성악 등이 어우러져 장거리 이동으로 지친 순례단을 위로했습니다. 특히 지난 동안거, 상월선언 천막결사 과정을 담은 영화 아홉 스님의 테마곡인 꽃비가 국악 버전으로 편곡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근육이 완전히 이제 굳어 있는 상태에서 다들 이제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런 소리길이라는 음악을 와서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귀도 즐겁고 우리의 마음도 즐겁고 몸도 자연스럽게 이완이 되어서 너무나 좋은 음악이죠. 음악 공연 소리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례단은 1시간 동안 이어진 값진 공연에 오랜 순례로 누적된 피로를 풀고 잠시나마 흥겨운 가락에 몸을 맡겼습니다. 또한 부처님 가르침과 깊은 신심을 담아낸 찬불가가 울려 퍼질 때는 함께 합장하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순례자들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했던 깜짝 공연에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걷는 날이라든지 적게 걷는 날 무조건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당연히 그 다음 날 걷기 순례할 때 힘도 나고 어제 불렀던 음악 가락 이런 것도 이제 한 번씩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날 공연했던 거 떠올리면 아무래도 힘이 나죠. 사부대중을 위해 무대에서 음성공양을 올린 출연진은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의 서원을 세운 순례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순례가 무탈하게 회양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발현되길 기대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국난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례하시는 그 마음에 저희가 이 노래하는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좀 힘이 됐으면 힐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끝까지 용맹정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박범은의 소리길 공연에는 BTN 불교TV 구본일 대표이사와 불자 배우 선우용녀 씨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여주에 진입하는 순례단의 여정이 앞으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순례단을 위한 외호대중의 노력이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교역직 스님의 73%가 통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남북 불교 교류와 평화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불자에 앞서 종단 교역직 스님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현재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의식은 어떻고 통일교육 수요는 어떤지 좀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좀 준비하게 되었고요.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싶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면 행사들이 좀 없어지면서 우선적으로 샘플링 조사의 개념으로 민추보는 9월 초부터 3주 동안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 6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과 대북인식 등 4개 분야 23개 문항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44명에게 응답지를 받았습니다.
통일의식 분야에서 44명 가운데 32명, 73%가 통일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통일 시기는 61%가 충분한 준비 후가 좋다고 답했습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20명, 45%가 한반도 경제 성장을, 18명, 40%가 남북 갈등 해소를 꼽았습니다. 응답자 44명 가운데 8명은 통일 비용, 통일 후 사회 혼란, 체제에 대한 거부감 등을 이유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통일 방식으로는 34명, 77%가 화해와 협력의 평화 통일을, 6명, 13%는 체제 붕괴에 따른 흡수 통일을 택했습니다. 응답자의 70%, 31명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방북 경험은 9명으로 20%, 대북 지원 및 교류 사업 참여는 5명, 11%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스님들의 어떤 통일에 대한 인식이 되게 높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44명 중 30여 명의 스님들이 방북 경험이 없고 그리고 통일 교육의 경험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들이 이제 좀 드러나게 됐습니다. 높은 통일의식이나 대북 인식에 비해 북한을 체험하고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30명, 68%가 남북 신뢰 회복과 평화 분위기 조성에 남북 불교 교류가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고 우선해야 할 사업으로 북한 사찰과 불교 문화재 보수 복원, 남북 종교 교류, 북한 불교계 지원 및 협력 사업을 순차적으로 꼽았습니다. 대북 인식을 변화시키는 이런 교육들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기금 마련을 위해 수익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민주군에게 있어서 중장기적인 과제에 대한 고민을 좀 던져주게 됐고요. 이런 것들을 향후에 이제 남북불교 교류의 어떤 방향성에도 좀 반영을 하고 민추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교육 방향과 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대북 사업을 설정하는 데 활용하는 한편 추가해야 할 항목을 조사하는 데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후 처음 맞은 주말, 광주 지역 사찰들은 법회와 수계식 등 그동안 미뤄왔던 행사들을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된 첫 주말, 광주 사찰들의 소식 김민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음력 초하루였던 지난 토요일 아침 광주 신창동 보은사법당입니다. 뛰어앉기와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오랜만에 스님과 같이 부처님께 기도 올립니다. 광주 사찰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그동안 중단했던 법회를 지난 주말 재개했습니다. 전계아사리 도계스님이 삼보사찰에서 가져온 감로수로 어린이들 머리를 씻겨줍니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20명이 부처님 제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광주 전남 불교 어린이 청소년 연합이 주관하고 동년 광주지구가 후원하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수계살림이 지난 17일 관음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커서 부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크나큰 원력을 세운 첫날입니다. 수계불자들은 앞으로 3기 5계를 지키며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님들 말씀이 되게 좋았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며 부처님처럼 살겠습니다. 불법승 무등산 증심사의 대표적인 쉼터이자 다목적 공간인 취백루가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해주 진화 스님과 주지 중현 스님, 임택 광주 동구청장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해 취백루 보수불사 회양을 축하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을 우리가 잘 써야 시설을 잘해놓은 어떤 보람이 있습니다. 잘 쓰도록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주지 중현 스님은 취백루가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가도 하시고 그런 기회를 앞으로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분들을 위한 문화 어떤 활동의 장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 우리나라 4대강 중 하나인 영산강 승천보 둔치에 지난 일요일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물고기 방류 대신 버드나무를 심어 수질 정화에 도움을 주자는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의 제4회 영산강 버드나무숲 방생법회 현장입니다. 상임대표 무등스님을 비롯한 단체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버드나무 묘목을 심고 영산강이 다시 깨끗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 하향 후 첫 주말, 광주 사찰들은 긴장을 놓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각계 전문가들을 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발대식을 봉행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는 지난 18일 경내 주지실에서 2020 영축 환경위원회 위촉장 수여식과 발대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사회국장 성호 스님을 위원장으로 호법국장 천주 스님,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통도사 세봉 스님, 부산대 이병인 함세영 교수, 심규명 변호사, 김정복 양산 구교림 관리소장 등 각계 12명의 전문가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자연 속에 위치한 사찰들이 환경 보존에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한다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을 해치고 나아가 함께 살아가는 인류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양평 지역의 천태 법화 도량인 양산사가 관세음 보살상과 후불탱화를 점안하고 불사를 회항했습니다. 양산사는 지난 15일 천태종 종정 도용대종사와 총무원장 문덕스님을 비롯해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근불사 회항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 도용대종사는 청정한 신심으로 무량한 공덕을 지어 오탁의 사바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불사의 회양은 대자 대비의 출발이라며 개근불사의 회양 공덕이 코로나19로 힘든 세상에 새로운 희망과 복락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도각스님은 불사가 더 큰 불연으로 이어져 종단 3대 지표가 구현되는 도량이 되도록 힘써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전 세계로 반출된 한국의 문화재는 현재까지 약 19만여 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상과 불화 등 각 분야 전승 작가들이 모여 성보의 환지본처를 향한 특별한 재연전이 열렸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뚝한 코와 굳게 담은 입술, 커다란 귀까지 강렬한 인상을 풍기는 불상이 화려한 영락 장식과 함께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일본으로 반출돼 규슈 후모사에 봉안된 고려시대 금동보살 좌상을 재현한 작품입니다. 옆으로는 미국이 소장 중인 당사자상을 비롯해 가섭존재와 금동열의 입상 등 다양한 불상에 수를 놓으며 문화재 환수를 향한 작가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동북아 불교 미술연구소 산하 나우회가 개최한 다시 태어나는 문화재 특별전, 불상과 불화, 조각 등 각 분야 전승작가 모임인 나우회는 지난 2010년부터 전통문화의 둘레길 만들기 기획전을 진행하며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10주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지난 16일 2005층 석탑의 귀환을 바라는 환수 염원탑 제막식과 궤를 같이 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해외를 갔다 와서 이렇게 한 작품씩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이 이만큼 우리가 스스로도 발전도 되고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거 볼 권리를 주자라고 내가 이런 어떤 마중물이 되고자 하고 회원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하나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시는 나우회 소속 1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정교하게 탄생한 50여 재현작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작가의 사명에 깃든 각종 불화가 눈길을 끄는데 LA 카운티 미술관이 보유 중인 평원당 대사 진영은 물론 아미타 8대 모살도와 지장 시황도 등이 원작과 동일하게 조성되며 성보의 소중함과 미적 가치를 동시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페이퍼 아트와 황토탱화 등 재료의 특성을 강화한 현대 미술과 일제강점기에 무단 반출된 벽제관 육각정을 1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본 야마구치 현에 지금 있거든요. 그걸 재현한 겁니다. 내부하고 외부 해랑하고 이제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요. 이런 육각정이나 팔각정인 우리나라 지금 없거든요. 좀 특이하고요. 재현전은 전승 작가들의 숨은 노력과 문화재 환지 본처의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며 남다른 가치를 지닙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작가들 스스로 해외 각국을 찾아가 수많은 유출 문화재들을 실견, 선조들의 손길을 그대로 재현하며 성보 제자리 찾기 운동에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나우회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국내에서 외국의 우리 문화재급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10년의 세월간 끊임없는 시도와 성찰을 통해 성보 환수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나우회. 다시 태어나는 문화재 특별전은 이천문화원 2층 전시실에서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조계종 불교 여성개발원이 학술 대회와 퀴즈 대회를 통해 남북한 생활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이 남북한 생활문화에 대한 학술 포럼과 체험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행안부 지원 사업인 평화운동 여성리더 양성교육과 체험 한마당의 일환으로 마련됐고 코로나19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남북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불교여성개발원에서는 우선 생활문화를 서로 좀 심층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생활 문화를 통해 본 북한 주민의 삶을 주제로 열린 학술 포럼에서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 문화를 살펴보며 북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희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 연구 교수는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과 사회 변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 사회는 공급에서 소비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시장화 이후 소득 격차와 부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사회 격차가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화가 제공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유통 메커니즘이 북한 사회에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고 그 격차가 사실 계층 간의 층위를 벌여나가면서 여러 의식주 생활에서의 새로운 어떤 간극을 발생시키고 있다. 현인의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 교수는 북한의 관혼상제 특징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현 교수는 가을은 결혼식의 계절이라며 북한은 결혼식을 주로 집에서 하지만 잘 사는 집은 음식점에서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혼수에 대해 여자는 가구와 이불, 주방도구 등을 준비하고 남자는 집을 마련한다며 신혼여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한과 다른 점이 성분을 따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도 이 간부들은 서로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이 집안을 많이 보지만 지금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 성분을 안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돈만 많다면 얼른 결혼하는 게 특징이고요. 학술 포럼에 이어 남북한 생활문화 퀴즈 대회를 열어 참가자에게 녹두전과 꼬리떡 등의 남북한 음식을 보내주는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도심 속에서 진행되는 차훈 명상과 사찰 음식 등의 템플스테이로 알려진 천안 제화사가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과 지역 단체를 찾아 사찰 음식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강원도 백담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제화사 주지 백거스님은 지난 18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사찰 봉사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과 지역 단체의 사찰 음식 도시락 500개를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도시락은 천안 지역 관내 순천향병원, 서북구 보건소, 동남구 보건소, 남부파출소, 지역 요양원 등에 전달됐습니다. 목탁 작가 목촌 김덕주 명인이 공주 마곡사에서 생명의 신비 목탁소리, 태초의 바람 목탁소리를 주제로 초대 개인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6일 마곡사 관음전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등 4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목촌 김덕주 작가는 목탁소리가 널리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시회를 원하는 사찰을 찾아 불자들에게 다양한 목탁을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1월 8일까지 큰 스님들의 경구가 쓰인 목탁 100여 점을 선보이며 관객들은 직접 목탁을 쳐보며 울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